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반지름 일자리인 동경원이 있고 그 동경 하나를 그려볼게. 동경을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와 그 동경 끝점의 좌표 x좌표와 y좌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sin 세타라는 값은 동경의 반지름분의 y라고 했었죠. 근데 현재 지금 동경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1이라고 놓은 원이기 때문에 r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 1분의 y가 되니까 sin 세타 값은 뭐가 돼버려? y가 돼버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sin 세타의 값을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동경 끝점에 y좌표가 바로 sin 세타의 값을 대신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돼. 자, 세타 값은 변하겠죠.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경은 계속해서 변하긴 할 텐데 우리는 그때마다 사인 세타 값을 누구로 바라보자? 동경 끝점의 y좌표로 바라보자. 그럼 봐봐. 동경 끝점의 y좌표를 잘 봐봐. 지금 현재 세타 값이 0이에요. 세타가 0일 때는 이렇게 눕혀있지. 그때 이 동경 끝점은 몇 컴마면서 있어? 여기 1,0에 있죠. 그러면 y좌표가 얼마야? 이 점의 y좌표? 0이죠.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동경 끝점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동경 끝점의 y좌표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지? 커지고 있죠. 그럼 몇 도까지 커져? 90도까지 이렇게 커지면서 90도에서 동경 끝점의 y좌표인 여기가 0,1이니까 y좌표가 1이죠. 그럼 90도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y좌표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동경이 180도가 됐을 때는 바로 y좌표가 다시 몇이 돼? 0이 되죠. 18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동경 끝점의 y좌표가 이제 음수값을 갖기 시작해. 그러면서 270도가 됐을 때는 270도가 됐을 때 제일 아래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경 끝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270도를 넘어가서 360도가 됐을 때는 다시 어디로 도착한다? 0으로 도착한다. 왜? 여기 점의 y좌표가 0이니까. 다시 말해서 동경이 변하면서 동경 각도가 점점 커지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각도가 커졌을 때 뭐만 관찰한 거야 우리는? 이 끝점들의 y좌표만 관찰해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원상복귀되는 이런 형태를 일어나는 게 사인 세타의 값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그릴 그래프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야. 그럼 x라는 정의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타 값을 의미하는 거라서 바로 이 세타 값이 뭐가 된다? sin 세타, sin x의 정의역이 돼요. 그리고 그 sin x에 나오는 그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y좌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정의역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뭐다?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정의역이 되고 y좌표인 치역은 뭐가 되더라? 바로 sin 세타 값, sin x 값을 의미하는데 sin 세타 값이 치역인데 우리 sin 세타 값은 아까 뭐랑 똑같다 했죠? 바로 동경 끝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동경 끝점의 y좌표가 바로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는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좀 축소된 버전으로 그려볼게. 우리 아까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표시해 볼게. 각도를 한번 표시해 보자. 좀 축소된 버전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파이야. 180도. 여기가 2파이고 그럼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 90도 그리고 이 사이에는 2분의 3파이 270도가 있다라고 볼게. 그러면 우리가 각도가 아까 0도일 때 각도가 0도일 때는 끝점의 y좌표가 0이었죠. 그래서 바로 0,0을 지나는 거야. 각도도 0이면서 끝점의 y좌표도 0이니까. 근데 각도가 30도를 이루게 되면 이 끝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
30도를 이루게 되면 2분의 1이 돼.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 그러더니 2분의 파이인 90도가 됐을 때 끝점의 y좌표가 1이니까 바로 어디까지 올라가? 1까지는 올라가요. 왜? y좌표가 점점 커지니까 여기 y좌표가 점점 커진 거야. 그러다가 1을 딱 찍는 순간 90도가 넘어가죠. 그럼 9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y좌표가 점점 감소하죠. 그러더니 180도가 됐을 때 0이 돼버려. 다시 말해서 90도부터 감소하는데 180도까지 어떻게 돼버려? 0이 돼버려요. 그럼 180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180도 이후에는 더 감소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270도일 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270도일 때 얘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나서 270도를 찍은 이후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서 360도가 됐을 때 다시 0으로 올라가는 요게 바로 한 사이클이에요. 사인 함수에. 그럼 봐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또 돌기 시작하는데 원래 처음 돌았던 패턴과 똑같이 유지되면서 한 바퀴를 돌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형태로 오르락 했다가 내리락 했다 오르락 했다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일어날 거고 그 전에도 이미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던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 함수의 대략적인 형태예요. 무엇을 봤다? 각도를 보고 또 무엇을 봤다? 끝점의 y좌표를 봤다. 각도와 끝점의 y좌표의 관계를 지금 나타낸 게 사인 함수인 거야. 그러면 사인 함수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 일단 얘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끝점의 y좌표가 가장 올라간 점은 여기고 가장 내려간 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 가장 내려간 점인 요 점의 y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특징 첫 번째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주기예요. 주기. 자, 주기라는 게 뭐냐면 주기라는 게 반복되는 구간을 주기로 보면 돼. 반복되는 구간. 지금 요런 모양이 한 사이클 오르락 한 번 내리락 한 번 했던 요 한 사이클 모양이 다음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다음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전에도 일어나서 왔었죠.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하고 그 주기는 뭘 의미해? 바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다시 말해서 이 원래 위치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주기까지 오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무슨 길이? 가로 길이를 주기라고 해요. 그럼 얘는 좌표가 0이고 얘는 좌표가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의 이 가로 길이는 2파이에서 0을 뺀 2파이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야. 그럼 왜 주기가 2파이냐? 2파이는 360도죠. 왜 2파이야? 이게 한 바퀴가 몇 도니까? 360도이면서 2파이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였거든? 그럼 이 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서 확장시켜 보자. 어떻게 확장시켜 볼 거냐면 선생님이 y는 2sin x라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즉 다시 말해서 여기 sin 함수와 sin x 함수 앞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냥 원래 sin x 함수는 주기가 2파이고 그리고 최대값이 1이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죠. 그럼 y는 2sin x라는 그래프는 주기는 똑같아요. 주기는 2파이로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올라가는 게 2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2까지 내려와요. 즉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와. 다시 말해서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버려. 즉 여기서 이 2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는 뭐다?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해주는 거다?
더 증폭해 주는 거라서 이 폭이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 그럼 반대로 여기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2분의 1 sin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1이었는데 얘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1보다 더 절반인 2분의 1까지 올라갔다가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내려가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sin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는 뭘 조절하더라? 바로 이 폭을 조절하는데 2나 3같이 1보다 크면 폭이 늘어나고 지금처럼 진분수로 2분의 1이면 폭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sin x 앞에 있는 수의 효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y는 sin 2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y는 sin 2x. 그럼 y는 sin 2x는 어떻게 그려지냐 보면 똑같이 y는 sin x와 한번 비교해 볼게. y는 sin x는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함수라 그랬었죠. 그럼 sin 2x는 뭘 의미하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 주기가 2파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 있는 정의역 x가 몇이 될 때 한 바퀴죠? 바로 x가 2파이가 될 때 한 바퀴죠. 근데 여기 봐봐. 2x라고 하면 x에다가 몇만 대입해도 2파이가 돼? 파이만 대입해도 2파이가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주기가 파이가 돼버린다 이거야. 이곳이 2파이 되면 한 바퀴인데 주기가 파이가 돼버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이 절반 여기가 주기가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좁아져 버려요. 그럼 2파이까지 다시 한번 또 두 번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버려. 즉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여기가 2니까 몇 배 줄어들었어? 2배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주기가 2배 줄어들어서 바로 보다 2파이를 2로 나누는 게 바로 주기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 2개 했는데 이 2개 한 거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y는 a sin x a sin bx라고 해볼게요. a sin b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최대값이 a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돼버려. 최대값이 a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이게 맞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음수라면 그래프가 뒤집어지는데 어쨌든 양수든 음수든 최대값은 얼마다? a의 절대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양수든 음수든 a의 절대값을 씌우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애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주고 두 번째는 이 주기인데 원래 x라면 2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앞에가 b면 얘가 x가 몇이 될 때 bx가 2파이가 돼버려? 바로 x가 b분의 2파이가 되면은 2파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죠. 주기는 양수로 얘기하니까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b의 절대값분의 2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 a라는 애는 최대값, 최소값을 담당해주는 숫자. 그리고 x의 개수인 b라는 수는 바로 주기를 담당해주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어서 또 몇 개를 가볼게. y는 예를 들어 2 sin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뒤에 더해져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y축 평행이동량을 의미해요. y축 평행이동량.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냐면 일단 얘를 그려주는 거야. 플러스 1은 나중에 생각하고 얘를 그려주는데 얘는 우리가 방금 했었죠. 자, 포인트는 x축을 점선으로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실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y축은 실선으로 그려도 되고 여기서
2니까 최대값이 2까지 올라갔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을 거야.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주기는 2니까 절대값 2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면서 주기가 파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2 써야 되고 마이너스 2 써야 되는데 이제 얘네가 한 칸씩 올라갔다 보자. 그럼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한 칸이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이좌표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x축은 어디가 돼버려? 얘보다 한 칸 아래가 돼버려.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한 칸 올라간 효과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이 길이가 2였으니까 최대값이 3이 되고 이 길이가 2였으니까 1에서 두 칸 내려오게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서 원래 점선이 x축이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한 칸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을 한 칸 밑에 그려주시면 되고 나머지 좌표도 다 그거에 맞게끔 조정을 시켜주면 돼.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주기는 얘 2가 담당해 주기 때문에 주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럼 이 더해져 있는 이 숫자가 담당해 주는 걸 봤더니 뭐가 바뀌었어? 원래 얘만 보면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최대가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한 칸씩 다 올라갔으니까 얘네들한테 뭐를 더해줘? 1을 더해준 3과 마이너스 1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게 포인트야. 바로 요 뒤에 더해져 있는 y축 평이동량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 정리하면 y는 a sin bx 플러스 d라는 그래프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더라? 공식이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게 최대값이고 절대값 a의 마이너스에다가 d를 더한 게 최소값이 된다. 이게 최대값 최소값 공식이에요. 두 번째, 아까랑 똑같이 주기는 어떻게 되더라? 절대값 b분의 x의 개수인 b분의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였던 2파이를 해주게 되면 주기가 되더라.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면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는 이런 함수식이 있어. 그럼 여기가 조금 복잡해졌죠. 정의역이. 하지만 신경 쓸 게 없는 게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a에서 sin에 여기 b를 b로 묶어버려 봐봐. 그럼 x 플러스 b분의 c로 묶일 거고 여긴 중괄호 각도니까 중괄호 해줄게.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면 얘는 결국 이 그래프가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를 대입했다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겠죠. 그래서 여기가 복잡하면 앞으로 여기 정의역 쪽이 복잡하면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었겠구나 이 정도만 추측해 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자. 160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그리고 2번 필수예제 1번에 1번, 2번 두 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아까 했던 거예요. y는 sin 2x 그래프를 그려달라는데 얘는 1이고 더한 것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처음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 건 똑같은데 주기가 어떻게 돼버려?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 주기는 바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난 끝점 여기가 주기야.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그려줘? 절대값 2분의 2파이인 여기다 파이를 그려주시고 최대값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로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 같고 자, 두 번째 그림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그려보자. y는 sin x 빼기 4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려볼 거야. 그럼 얘는
y는 sin x라는 함수가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럼 sin 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자. sin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주기 끝점이 2파이,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뭐 파이, 이 정도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 절반 여기가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이 한 칸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몇 등분 된 거야? 파이가 4등분 된 거죠? 그럼 여기와 여기도 4등분을 시켜주자. 이렇게 4등분을 시키게 됐으면 요 한 칸씩만 다 이동시킬 건데 잘 봐봐. 원점도 이 점으로 이동시킬 거고 요 위에 있는 점도 여기 한 칸만 이동시킬 거고 이 점도 한 칸, 여기 밑에 점도 한 칸 이동시키자, 마지막 점도 한 칸 이동시키자. 그럼 이동시킨 점들만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지금 이 파란 선이 바로 검은 선을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동시킨 점을 잘 봐봐. 원점 지나는 점 이동시켰고 가장 꼭대기 점, 가장 아래점, 원점 지나는 점, 3점. 원점 지나는 3점 전부 한 칸씩 이동했고 가장 꼭대기 점과 가장 아래점을 한 칸씩 이동했어요. 그럼 x축 평행이동량을 찾아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다 이동시킨 후에 연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코사인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